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이에요. 다 큰 아이들은 이제 제 갈 길 찾아 밖으로 나가고 신랑이랑 저 이렇게 둘이서만 지낸 지 꽤 되었어요.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한적하게 살아보니 그때 그 시절을 많이도 그리워하고 있죠. 오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했어요. 건실한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앞날은 안정적이라는 전제하에 시작된 결혼이었죠. 스라에 일남일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참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나 회사 그만뒀어. 부정부패 지긋지긋해. 가족 회사라서 그런지 매일 본인들끼리 협력업체에서 돈 받아먹고 쉬쉬하고 나 보고도 돈 찔러주는 거야. 모른 척 하라고. 도저히 그런 회사 신뢰가 안 가서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 미안해. 아니야. 당신 소신 당연히 내가 잘 알지. 당분간 쉬면서 회사 알아보면 될 것 같아. 당신 너무 수고하는 거 잘 알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부정부패는 안 저지르지. 내가 누구야?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인데 당당해줘야지.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돈 벌었다간 언젠가 큰 코 다쳐. 잘했어. 회사는 많으니까 더 좋은 곳 갈 수 있을 거야. 언제나 정의를 외치던 남편은 회사의 비리를 참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쓰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교사인 제가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서 그나마 남편이 벌 때까지 충분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학교 내 동급생들의 주도하에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편에서 맞서다가 저 역시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불명예스러운 퇴임이었어요. 사실상 전 끝까지 학교에 남고 싶었지만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 잘리다시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주 선생이 잘하는 건 아는데 하필 이사장 손녀딸을 건들 게 뭐예요? 여기가 사립이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뭐 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알지. 근데 이게 좀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해주고 건승하길 빌게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알면서도 묵인하는 게 어른들인가요? 저 역시 이런 학교에 남아있고 싶지 않네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니까. 참나. 뭘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겠다고 저렇게 고고한 척을 해? 막말로 학부모들이 있고 학생이 있으니까 학교가 굴러가는 거지. 요즘 세상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교권이 추락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정의에 맞섭니까? 요샌 돈이 다인 세상이에요. 저렇게 어린애들도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걸 다 아는 거지. 교장 선생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럼 선생님 대접받지 말고 학부모 눈치나 보고 사세요. 전 그럼 이만.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고 전 돈으로 선생들을 겁박하는 학부모들에게 결국 학교에서 퇴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두 가장이 실직이 되고 당연히 다시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거라 기대도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세상이었어요. 하루빨리 내가 일자리를 더 알아봐야겠다. 눈을 좀 낮춰서 소기업이라도 들어가야겠어. 그래야 애들도 먹고 살지.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 선생도 옛날 말인가 봐. 지금은 돈 있는 부모들의 교권이 추락하는 삶이거든. 그래도 좋은 일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뭐 피해 학생이 걱정이네. 당신은 할 만큼 했어. 그래도 내 와이프답다. 아니야. 마무리를 더 잘 지었어야 했는데. 뭐 그나저나 이제 어떡하냐? 먹고자 하는 입은 많은데 우리 둘 다 무직이니.
남편은 그저 그런 학벌에 그저 그런 경력 때문인지 쉽게 회사에서 받아줄 수가 없었고, 전 학교에서 잘린 교사로 업계에서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의를 하려고 학원 문을 두드리던 그때였습니다. 아유, 어쩌나? 여기 학원 학부모들 드센 거 엄청나요. 학교에서도 학부모들 성화에 그만둔 거라면서요. 선생님이 강의한다고 하면 절반이 다 나갈 텐데 어떻게 저희가 선생님을 쓰겠어요. 학벌이며 경력이며 욕심은 나는데 안타깝네요. 그럼 제가 학원에서도 강의를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다른 학원이라도 소개해 주실 곳이 없을까요? 지방 같은 데 아니고서야. 솔직히 여기 학원가에서는 선생님 쓰기를 꺼려할 거예요. 학부모들 파워가 장난 아니니까 안타깝네요. 여기는 돈이 곧 실력이라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죄다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선생들을 뭐 가지고 놀죠, 거의. 정학원 같은 곳을 두드릴 거면 지방이나 개인가해 같은 거 알아보세요. 그게 빠를 거예요. 그래도 학벌은 좋으시니까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였기에 전 유아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일부터 돈 내는 일은 악착같이 했답니다. 남편 또한 저에게 미안했는지 생전 본인이 해보지도 못한 세차장 일부터 시작해서 일용직 일이라도 하며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10몇 년을 힘들게 살다가 남편은 드디어 친구 소개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회사에 들어간 적이 많았지만 번번이 나이가 많다고 늘 퇴짜를 맞곤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소개라 그런지 그때 나이가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월급도 전에 회사 못지않게 챙겨주는 데다 그래도 나름 네임밸류 있는 회사였어요. 이제 내가 가정경제에 많이 책임질 테니까 자기도 좀 내려놓고 집에서 쉬어. 단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아지겠지. 당신도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너무 고생했어. 애들도 그렇고.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생겨서 다행이야. 내가 잘해야지. 저번처럼 철없게 정인이 뭐니? 이제 그런 게 얼마나 우리 식구를 힘들게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으니 그런 행동은 안 할 거야. 그땐 내가 너무 인생을 몰랐어. 나 혼자도 아니고 딸린 식구가 이렇게 여럿인데 미쳤었지. 아니야. 당신 행동 당연한 거야. 후회하지 마. 그래도 이렇게 잘 풀렸으니 너무 다행이지 뭐.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10수년 동안 당신이 더 고생했어. 그 학벌 가지고 학원가에도 가지 못하고 나 때문에 내가 이제 진짜 호강시켜줄게. 월급도 맞춰주고 그래도 회사도 큰 규모이니 아마 당신도 훨씬 나아질 거야. 이제 호강할 준비만 해.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이제 행복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과는 반대로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회사에서 일과 협력업체 접대를 하느라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오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옆에서 보는 것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보이는 회사 생활 같았어요. 그럼에도 참 월급은 따박따박 잘도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벌어도 안 되던 금액을 남편이 혼자 벌어온 거예요. 당신 이러다 몸 버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 알지? 몸 잘 챙겨. 아니야, 걱정 마.
그냥 회사에서 날 많이 믿어주니까 일도 많고 그러네. 내가 회사 기대에 부응해야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어딜 가겠어. 그나마 이렇게 대우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지. 이제 옛날에 나 아니야. 걱정 마. 회사에서 뭐 인정 많이 받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창수 씨가 당신 좋은 회사에 소개도 시켜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 곧 차장 달 거야. 그 정도로 사장님한테 신임 받고 있어. 그럼 월급도 오를 거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당신이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했어. 내가 우리 애들이랑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제라도 가장 노릇 열심히 해볼게. 회사에서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때는 남편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 뭐든 잘할 거라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도시락을 두고 간 남편 때문에 점심시간에 맞춰 말도 없이 남편의 회사에 방문하게 되었고, 로비에서 도시락만 전해주려고 하던 그때 남편이 양복이 흠뻑 젖어서는 구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사장이란 사람은 그 사람 많은 로비에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뚜껑이 열리는 광경이었어요. 아니, 그 구두 말고 다른 구두 닦아오라니까. 뭐 하나 시키는 거 똑바로 안 하지? 내가 차장 직함까지 달아줬는데 눈치 없이 그럴래? 아 진짜 확적을 자를 수도 없고 그나마 고분고분해서 데리고 있는 건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확 그냥. 아 죄송합니다. 이 구두 말한 건 줄 알고요. 제가 다른 구두 찾아서 금방 닦아 놓을 테니 볼일 보고 오셔요. 내 입에서 짜증나는 말 나오게 하지 마라. 가뜩이나 나이도 많아서 안 뽑으려고 한 거 뽑았더니 나이 먹은 이유가 있지. 사람들이 당신 나이 많다고 불편하니 뭐니 하는 거 내가 내 백으로 그 자리에 앉힌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하란 말이야. 아 금방 시정하겠습니다. 얼른 가서 사장님 마음에 들도록 구두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나 열받으면 손 나가는 거 알지? 나이 어린 나한테 맞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신 차리고 우리 일합시다. 그래야 될 거예요. 남편은 회사 직원이 아닌 대표 개인의 노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혹시나 남편이 저를 본다면 자존심이 상할까 싶어 얼른 뒤돌아 로비를 빠져나와 회사 앞에서 엄청나게 울어댔어요.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도 가장이랍시고 참고 다니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까 싶은 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은근히 말을 했어요. 당신 힘들지? 나 이번에 학원 같은 거 운영해볼까 하는데 우리 집 담보로 잡고 대출받아서 지방에 작은 학원 하나 내면 어떨까? 처음에야 들어가는 돈이 많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애들 학원 차량 운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에이 그건 너무 무리지. 이제야 우리 한숨 돌렸는데 너무 무리하고 싶진 않아. 당신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긴. 그냥 당신 나이도 있고 언젠간 회사 그만둬야 하는데 미리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되지. 서울이야 워낙 물가가 비싸지만 그래도 지방 같은 데서 학원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애들도 이제 다 크니까 상관없잖아. 내 생각 어때? 천천히 생각해보자. 당신이 하루 이틀 고생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짐을 지어주기가 그렇네. 내가 더 많이 발로 뛰어야지. 남편은 절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본인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더욱더 인정을 받겠다고 했어요. 마음이 참 아프고 어쩌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청렴 결백하던 남자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저렇게 모든 것들을 참고 묵인하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대표님 댁이 이사를 하셔서 우리가 가서 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자기 저녁에 시간 있으면 밥 먹으러 오지. 직원들 부부 동반으로 저녁에는 같이 밥 먹는다고 하더라고. 아마 집들이 겸 이사 정리하는 거거든. 이 주소로 오면 되고 난 미리 가 있을 거야. 알겠어. 다른 사람들도 와이프 데리고 온다고 하면 나도 가야지. 늦지 않게 갈 테니까 자기도 천천히 도와줘. 그렇게 몸살이면서 하지 말고. 아무리 우리에게 월급 주는 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적당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니까. 내 말 명심해. 남편과 몇몇 회사 직원들이 이삿짐을 정리해준다는 말에 그것조차도 참 갑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전 그 잘난 대표의 집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어린 나이에 부를 잃어서 그런지 집도 번쩍번쩍 잘 해놨었어요. 집안 물건을 보는 족족 모두 다 값비싼 물건으로만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또한 대표 눈치를 많이 봤고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집에 손님들 온다고 하니까 잠깐 머리하러 미용실 갔고 이제 올 거야. 먼저들 앉지. 아유, 역시나 대표님스럽게 집도 참 잘 꾸며놨네요. 역시 우리 대표님 아니랄까봐 엄청난데요. 안목 본받겠습니다. 다 집사람 안목이지. 내가 우리 집사람 마음 쟁취하느라 아주 힘들었다고. 어찌나 토도한지. 그래도 이렇게 쟁취했으니 정말 다행이지. 일단 집 정리 얼추 끝났으니까 앉아서 식사나 좀 할까봐. 자, 나한테 한 잔 따라들 봐. 역시 사장님은 일도 사랑도 모두 진취적이십니다. 제가 진짜 존경한다니까요. 우리 사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참 리더죠. 직원들은 사장의 눈에 들려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부엌에서 직원 와이프들도 한참이나 음식 준비를 도운 탓에 저 역시 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있는데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아주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사모님네 집이 갑작스럽게 졸부가 됐대잖아. 그래서 대표님 회사 차려주고 한 거래.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고. 어머! 어쩐지. 사모님 칭찬을 엄청 하더라니. 다 눈에 들려고 그런 거구나? 애아빠 말론 완전 아나무인이라는데 그래도 와이프한테 꼼짝 못한다고 하니까 웃기네. 역시 돈이 무섭나 봐. 이 세상에 돈 아니면 안 될 게 없지 뭐. 김 차장님 와이프시죠? 김 차장님도 참 괴로우실 거예요. 제 남편한테 듣기론 진짜 엄청 나다는데 아유 뭐 다 처지가 비슷하거든요. 네. 전 자세히는 몰라요. 제 남편이 회사 얘기는 도무지 하질 않아서. 그래도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진 알겠네요. 그렇게 여자들끼리 담소를 나누고 사장 사모님도 도착을 했다길래 거실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웃고 떠드는데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의 기업 대표 집들이 참석했더니 남편한테 재롱 좀 떨어보라는 사장 대표였거든요. 김 차장, 나한테 하듯이 재롱 좀 떨어봐. 술 마시는데 분위기 안 살잖아. 먼저 열을 올려야지. 왜? 네 마누라 앞이라 쪽팔려? 표정이 참 기분 나쁜 표정이네. 김 차장, 여기도 이래 연장선이야. 내가 오늘 좀 잘해줬지? 사표 쓰던지. 제가 있는데도 보란듯이 남편에게 허튼 소리를 하는 사장이었고
굳어가는 제 표정을 보고 대표 아내는 제 손을 한 번 잡더니 벌벌 떨며 내게 재롱을 떨어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자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며 저에게 춤사위를 추며 기억을 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숨겨온 내 정체에 대표고 사람들이고 모두 발칵 뒤집혔어요. 어머, 선생님, 여기서 다 뵙네요. 저예요. 이 춤 보시면 아실라나? 저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저를 위해 싸워주셨잖아요. 어머, 네가 여길... 나만 나이 먹는 게 아니었지. 그래,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지났구나.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너 춤사위 여전하구나. 학교 다닐 때 댄스부 활동하더니 역시 실력이 안 죽었어. 정말 반갑다. 근데 참 우연이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려야 기억하실 것 같아서. 여보, 제가 말했죠? 제 은인이에요. 저희 집이 가난했을 때 제 잘못이 없음에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괴롭힘당하고 선생님들도 외면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저를 위해 나서주신 분이세요. 정말 보고 싶었는데 소식을 알 길이 없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퇴임하고 나서 선생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못난 제자 용서하세요. 그래도 이제라도 뵙게 됐으니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선생님. 아니, 그럼 당신이 은혜를 그렇게 갚아야 한다고 했던 분이 김 차장 와이프 분이시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 김 차장님한테 뭐 실수한 거 없죠?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갑작스럽게 저희 선산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참 사람 앞날 모르죠? 선생님이 그때 저 밥 못 먹는다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그 순두부찌개 너무 맛있었잖아요. 완전 소름 돋는 인연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의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학생 편에 서서 싸워준 행동이 지금 이렇게 저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학생은 가난했지만 아버지가 물려받은 선산이 개발되면서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았다고 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업 자금을 대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와이프에게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말이 사장이지 들어보니까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는 대표였답니다. 제 제자는 그렇게 남편에게 실수한 것이 없는지 물었어요. 그래, 반갑다. 그래도 이렇게 날 알아본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데. 근데 너희 남편이 우리 남편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거든. 실수한 게 없냐고 물었지? 늘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나이 가지고 구박하고 본인 개임 심부름 다 시키고 남자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면서 압박하고 이 모든 걸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쩌니? 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만 그래도 네 남편이 내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너도 알잖니? 강자가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게 어떤 건지 말이야. 이게 다 무슨... 여보,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내가 약자한테 그렇게 베풀라고 집에서 누누이 얘기했거늘. 그것도 어떻게 선생님 남편 되시는 분을...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김 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 제자는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남편을 다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사장이란 사람은 그저 놀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놀란 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본인을 하대하던 사장이 이렇게 와이프 기에 눌려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자
뭘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강자 앞에서 약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웃음이 나오면서 제 남편에게 막말을 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순한 양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난 그냥 김 차장님이 우리 형님 같은 마음도 들고 해서 좀 더 편하게 대했을 뿐인데. 편하게 대하는 게 구두 닦기 심부름시키고 자른다 어쩐다 압박하면서 종 부리듯 부리는 건가요? 저 다 봤거든요. 아니, 여보가 어떻게? 가장으로서 진짜 면목 없다. 미안해.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진짜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오네. 당신이 왜 창피해?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군 저 사람이 창피해야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을 하냔 말이야. 너 만난 건 반갑다만 네 남편이 내 남편에게 한 행동은 잊히지 않을 것 같아. 아직도 내가 네 선생님은 아니지만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은혜를 갚는다고 했지?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마 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일단 김 차장님, 저랑 들어가서 따로 얘기하시죠. 사실 제가 형님으로 생각한 건 알고 있죠? 그래서 더 편하게 대한 건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랑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네요. 안 그런가요? 저랑 할 얘기가 있나요? 대표님은 늘 저에게 오더만 내려주시는 입장이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을 다물라고 하셨죠. 제 의견이 필요하긴 한 건가요? 나이가 한참이나 어리지만 그래도 상사니까 참았는데 저도 못 참겠네요.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전 형님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한 건데. 여보, 일단 김 차장님이 뭘 오해하신 것 같거든. 안 봐도 훤하지. 당신이 얼마나 갑질을 해댔으면 선생님 남편분이 이러시겠어? 당신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아직도 의문이다. 내 제자를 내가 잘못 본 건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지. 이 사람은 네가 그렇게 환멸하는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이야. 내가 본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 줄 아니? 역시나 강한 사람 앞에 있으니 꼬리를 내리는군요. 전 회사 대표란 사람에게 따지고 들었고 옆에 있던 직원들마저도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 제자는 남편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과거에 약자였던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모양이었죠. 그 모습에 회사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입모양만 우물쭈물하며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참 우스운 얼굴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김 차장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남편에게 늘 약자 편에 서서 힘쓰라고 했는데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김 차장님한테 무슨 실수를 저지른 것 같네요. 여기 직원분들한테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뭐하고 있어? 여기는 오늘 집들이가 아니라 당신이 사죄해야 하는 자리야. 김 차장님이랑 직원분들한테도 진심으로 사죄해.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데 그 시절 생각 못하고 갑질을 해버렸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부리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도끼가 많던 사람이었는데 와이프 앞에서는 호랑이 앞에서 양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에 전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당한 걸 생각하니 분이 풀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도 제 제자는 화가 많이 나 보였죠. 나한테 뭘 했어?
이 회사 만들 때 약자를 위해서 더 희생해야겠다고 했지? 당신 정말 실망이야. 내가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뵙냐고. 언젠가 이렇게 커서 대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망해버렸어. 당신 때문이야. 정말 화가 난다. 선생님,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절 유일하게 그곳에서 꺼내주신 분인데 전 선생님에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그래도 네가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살아서 나 역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잘된 모습 너무 좋은데 하필이면 이렇게 마주칠 게 뭐라니? 더 좋게 마주칠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으로서 참 할 말이 없는 건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신 것도 저 때문인걸요. 제가 정말 이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어렸을 땐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직업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면서도 늘 끝까지 제 편에 서서 선생님들과 싸워주셨잖아요.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왜 그랬지? 그동안 힘든 걸 다 잊고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용서해줘. 그리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자는 그렇게 제가 퇴임한 뒤 자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없는 학교는 어른이 없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와 검정고시를 병행하다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주말이면 보육원이나 사회단체를 찾아가 봉사를 한다고 했어요. 저 같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봉사를 하다 보면 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전 제 살기에 급급해서 그런 부분을 돌아보지 못한 것도 참 선생님으로서 수치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학교 다닐 때와 다름없이 정말 올바르고 착하게 성장한 것 같았어요. 김 차장님 일은 제가 남편에게 더욱더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걱정 넣어두세요. 김 차장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 회사에서 심적으로 힘든 일은 없으실 거예요. 당신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당신 같은 오너 필요 없으니까. 내가 최대 주주인 거 알고 있지? 당장 대표 회의만 건의할 거니까 그리 알아. 내가 그러라고 대표 시켜준 줄 아나? 진짜 당신 쇼킹이다. 충격적이야. 그래도 어떻게 직원들 앞에서 남편 해임한다는 소리를 해? 바지 사장인 거 티낼 일 있어? 당신도 진짜? 그럼 잘했어야지. 내가 약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이랬어? 선생님, 저흰 따로 다시 날 잡고 만나요. 그리고 직원분들한테도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김 차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함부로 돼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제가 진작 회사를 돌봤어야 했는데 남편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제 잘못이에요. 그렇게 사장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다시피 했고 그날 저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맥주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 또한 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공존한다며 어찌나 펑펑 울던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의가 넘치던 남편이 한순간에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참고 살았던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당신 정말 수고했고 고마웠어. 그래도 이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이제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가족 하나는 진짜 잘 살게 하고 싶었는데 또 무능한 가장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 이게 왜 무능한 가장이야? 당신은 슈퍼맨 같은 존재야. 그 수모를 다 참고 이겨냈잖아. 그게 가장인 거지. 무슨 말이 필요해?
그래도 당신한테 그런 꼴을 보인 게 너무 미안한걸. 이번엔 진짜 내 힘으로 다 해결하고 싶었는데. 충분해. 당신 그 노력, 숨은 희생. 정말 내가 당신 같은 남자니까 결혼했지. 아니었으면 절대 결혼 안 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부부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말 못할 고민을 했을 남편을 충분히 위로해 주었고, 남편 또한 묵은제증이 내려간 듯 보였죠. 그리고 역시 남편에게 듣기론 회사 대표는 해임이 되었다고 했어요. 신임도 완전 별로였고 늘 직원들을 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는 전문 경영인이 추대됐다고 했고 그 이후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참 표정이 밝아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해결이 된 뒤 전 그 제자를 밝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고 저희는 그동안 못 아픈 회포를 풀면서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얘기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모든 걸 갚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 롤모델이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그거 아셨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그래도 저 꽤 많이 성장했죠? 바른 어른이 된 것 같아서 선생님은 너무 기쁘다. 우리가 만날 인연이라서 이렇게 만났나 봐. 선생님도 너 걱정 많이 했는데 우연히 듣기로는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봤다고까지만 들었거든. 넌 뭐든지 잘할 것 같았어. 근데 역시나 이렇게 똑부러지게 살고 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워. 우리 앞으로도 연락 자주 하면서 지내자. 내 하나뿐인 제자. 네, 선생님. 선생님도 제 인생의 하나뿐인 스승님이에요.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저의 은인이시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 남편은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까지 마쳤고 지금은 저희 둘이 작은 학원을 운영 중에 있어요. 남편은 차량 운행을 그리고 전 작지만 원장으로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제자와는 1년에 한두 차례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늘 찾아주는 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든답니다. 제자의 남편 전 사장은 제 제자에게 기가 눌려 그저 주말에 봉사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제자네 집에 가서 만났을 때 저번과는 정말 다르게 도끼가 쏙 빠진 모습이더라고요. 역시 제 제자답다라고 생각을 하며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요. 제자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김 차장님에게 죄송하다며 어찌나 죄송함을 표하던지 그래도 지금이나마 조금 정신 차리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중간에 잠깐 나쁜 길로 빠지긴 했지만 말이죠. 이 나이가 돼보니 모든 것엔 때가 있고 다 나에게 모든 업보나 은혜는 돌아온다고 느끼게 되는 인생입니다.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과거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라 눈물을 찔끔 흘렸지만 그래도 그 과거가 있기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남편이 돈독해지는 계기도 많이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힘든 세상 따뜻한 것만 생각하며 사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